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한국 의료계 발전에 공을 세우고 의료인의 위상을 높인 여의사에게 수여하는 한독 여의사 학술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희귀 유전질환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우리 지역의 의사가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대사질환 전문의 김숙자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한독 여의사 학술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자 의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그런 개척이 필요했잖아요. 우리 선구자 그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저에게 이제 이런 기회가 와서 상당히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뻤습니다. 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 선천성 대사질환 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더라고요. 선천성 대사질환, 사실 조금 생소한 병명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 먹은 것이 이제 소화돼서 그 에너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효소가 관여를 해요. 근데 그 선천적으로 그 효소가 없는 사람은 그 한 가지 물질은 너무 많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그 물질은 모자라고. 근데 이렇게 그 성분이 균형이 깨지면서 그 한 가지 너무 많은 거는 독성 물질로 변하고 모자라는 것은 뇌가 자라는데 부실하게 되고 이제 요런 그런 선천성 대사 질환을 이제 우리가 유전성 뭐 대사 질환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아침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미국 가기 전에는 그냥 아침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아침을 가장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밤새도록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니까 아침은 꼭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 선천성 대사질환이 희귀 난치 질환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완치가 그만큼 많이 힘든가요? 완치는 안 되고요. 아, 완치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이제 이런 병이 오니까 완치라는 것은 없고 갖고 사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찍 내가 어떤 그 고기 성분 중에 하나를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그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아예 안 먹으면 안 크죠. 그러니까 아이가 클 만큼 이제 제한을 해서 먹여주는 것이 이제 이 선천성 대사질환 치료죠. 어, 그럼 이 선천성 대사질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연령대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증상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이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자녀 효소가 네.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효소가 없을수록 그 신생아 때 빨리 나타나고 효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녀 효소가 있다면 상당히 늦게 나타나는데 아주 심한 경우는 신생아 때 벌써 네. 분명히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네. 먹기 시작하면서 그 대사 물질이 이제 쌓이면서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데 한 3일이면 벌써 나타나는 이제 영아형이 있고 한갑이 넘어도 이제 늦게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그 지발 이게 늦게 나타난다 하는 그런 형이 있어요. 그럼 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대사 질환이 뭐 1000종류가 넘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그 뇌하고 연관되는 그런 대사 질환은 일단 안 먹어요. 안 아기가 저 빨지를 않아요. 먹어요. 또 먹어놓고 토하고 아니면 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계속 빨아먹이면 이제 의식이 반응이 이제 계속 잠을 자고
잠을 자고 늘어지고 그랬다가는 완전히 이제 혼수 상태 이렇게 빠지는 이제 이런 대사 질환이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이외에는 네. 이제 병마다 특징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음. 제일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 급박한 그런 병들은 되게 증세가 신생아 때 이제 그런 먹는 거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이제 심할 경우는 네. 경련, 경련까지. 경련, 뭐 의식, 뭐 혼수 상태 이렇게까지 가죠. 네. 이 선천성 대사 질환이 어느 연령대에서도 뭐 발병을 할 수 있지만 신생아 시기에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왜 이 그런가는 질환에 대한 네, 왜 우리나라의 그런가면 뭐 검사 시스템은 좀 어떨까요? 신생아 때 이제 애가 갑자기 음. 잘 먹던 아이가 처음에는 잘 먹잖아요.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네. 갑자기 아이가 안 먹어요. 그러고 경련하고 이제 뭐다 토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토해서 유문 협착증인 줄 알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네. 그게 수술을 해보니까 병이 아니었어요. 음. 그런 게 아니고 선천성 대사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증세가 그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친숙하지 않죠. 네. 경험이 조금 이제 부족하면 그렇죠. 이 대사 질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 좀 검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갖춰져 있나요? 이제 이런 1962년경부터 그 닥터 라버트 가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정신 지체요. 그 사람이 소아과 의사면서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그 닥터였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 아들 이제 그 머리 나쁘고 발달이 안 되는 걸 보고 이런 대사 질환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 질환 검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기 발꿈치를 좀 찔러서 피를 이렇게 묻혀서 종이에다가 묻혀서 이제 그거를 종이에다 묻힌 피는 상당히 오랫동안 안전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검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생아 대사질환 스크리닝 검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증세 나타나기 전에 빨리 자기가 대사 안 되는 거 빼고 대사 되는 거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요법부터 시작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 방법인가요? 그렇죠. 어. 재작년부터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무료로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2019년부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예, 검사 결과가 나와도 대응이 늦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 질환을 좀 조기에 발견하면 이후에 어떤 치료들이 필요한가요? 우선 대사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우리가 이 검사하면 어떤 성분이 올라갔다 그것만 갖고 진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진짜 병인가 이제 그런 확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일시적인가 아니면 진짜 병인가 이제 이런 검사뿐만 아니라 확진 검사로서 이게 어떤 대사 질환이라는 거를 확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데 그 시간이 한 하루면 다 확진이 돼요. 예, 마음 먹고 하면 네. 그렇지만 되게 이 어떤 그 여건이 잘 되지 않으면 막 좀 한 2, 3주 뭐 이렇게 걸리면 그동안의 아기 상태가 상당히 좀 진전돼서 조금 뇌 손상이나 뭐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네. 아기는 평생 그 사는데 정상으로 살 수 있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이제 이런 것이 여기에 걸려 있죠. 네. 이 대사 질환에 대해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사실 많지 않으리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경우에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할 때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이 스크리닝 뭐 대사 질환 검사 이거를 기형아 검사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지면 왜 산부인과에서 하는 검사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기형아 검사를 했다고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다운 증후군이나 뭐 이런 스크리닝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태어나서 아기가 이제 하는 그런 아기가 받는 그런 검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선천성 대사 질환 또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이 치료를 조기에 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자랄 수 있는 이런 검사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아기가 정상인데 하고 이런 무슨 검사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모르잖아요. 생소하고 또 어디 마음 놓고 이렇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을 밤새도록 이제 두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얻은 지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이제 망설이고 또 이제 답답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병이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 아빠는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병력 같은 그 소리잖아요. 아기가 멀쩡한데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거냐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엄마 아빠는 울고 뭐 잠 못 자고 흔하게 이제 그런 광경을 보게 돼요. 네. 오늘부터라도 대사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특별히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네. 어떤 엄마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태어날 때 아기가 완전히 정상이고 잘생긴 아들이요. 한 3개월 되면 경련 이렇게 발달이 떨어져요. 한 5, 6개월 되면 애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기가 왔을 때 내가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서울로 가라고 이제 보낸 환자가 한 집에서 3명이었어요. 어머. 그 3명 다 똑같은 그 과정을 겪고 결국은 사망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 태어난 아기는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였는데 그 남자아이는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3명 다 사망했는데 여자아이는 괜찮아요. 잘 자라고 잘 먹고 잘 크고. 그래서 이제 이 유전이라는 생각을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제 갖게 됐어요. 한 집에 같은 병으로 자꾸 죽는 거 보면 유전자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 남자만 죽을까? 성하고 연관되는 어떤 유전 질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너무 무식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네. 특히 뭐 선천성 대사질환 관련해서 좀 실무적으로 기억에 남는 경험담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환갑이 된 분인데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서 집에서 막 삼계탕에다가 막 우렁에다가 해서 잔뜩 해서 먹였더니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분이 이제 환갑이 됐어요. 이제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의식이 없어서 이제 충남대학교에 중환자실로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검사를 응급으로 해보니까 60살이 됐는데 선천성 대사질환이었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기를 잔뜩 먹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사질환에 맞게 이제 먹는 거를 갖다가 콧줄로 이렇게 넣어서 계속 먹였더니 3일 돼서 중환자실에 가니까 아니 환자분이 인공호흡기도 달려 있는데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아보라고. 그랬더니 눈을 꼭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이 깨났구나. 내 부정이 이제 다 이제 없어져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굉장히 이제 그분은 하느님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김숙자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분이죠.
이 대사 질환에 대해 알아갈수록 조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동안 대사 질환을 알리기 위해서 원장님이 애를 참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독 여의사 학술 대상 수상자인 김숙자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김숙자 원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청주에서 10여 년간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이 42살의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한 집에 아이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이 감당이 안 돼서 서울로 보냈는데도 아이가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는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무식해서 될까? 저는 이제 소아과 병원을 하면서 병원 잘 됐어요. 원래는 이제 진짜 의사가 된 주 원인은 저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그 의사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못 살아서 또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져도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가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좀 돈을 좀 벌고 잘 살아보려고 의사가 됐는데 네. 아이가 와서 계속 죽는다는 게 이게 그 의사로서 이 감당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을 하면서 밤에 여기 청주 대학교 그 도서관에 가서 이제 병원 끝나자마자 거기 가서 밤 12시까지 다시 시험 공부를 했어요. 어머. 미국 의사 시험 공부를.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미국을 다시 갔어요. 갈 때는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한 1년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서 현지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일을 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제 갔는데 인터뷰에서 왜 미국을 오려고 하느냐고. 첫 번째 질문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 사정이 있어서 나는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걸 꼭 알고 싶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질문 하나를 하는데 이제 바닷가이고 아주 젊은 예쁜 아가씨가 있다. 갑자기 그 아가씨가 쓰러졌다.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고 네. 그런 질문을 해서 조금 이제 저도 의아하잖아요. 아주 젊고 예쁜. 그러면 한참 때잖아요. 그죠? 한참 때고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뭔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젊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이제 임신하고 연관돼서 뭐 우리가 자궁의 임신 뭐 이런 그 히스토리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답은 뭐였는가 아세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는 119잖아요. 네. 미국은 911. 911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뭘 하겠어요? 빨리 연락해야죠. 그쵸. 맞아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의학적인 지식만이 그게 정답이 아니다. 뭐가 급한가? 뭐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그거를 제일 먼저 이제 깨달은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원장님 이력을 쭉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미국 유학을 2번 가셨더라고요. 돌아온 지 2년 만에 다시 유학길에 좀 오르신 사연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2년이 아니고요. 처음에 소아과 전문의가 다시 이제 된 것이 원래는 미국은 시스템이 3년 돼야 이제 소아과 전문의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면 1년을 좀 감할 수가 있어요. 그 외국에서 이제 소아과 전문의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미국 소아과 전문의 된 다음에 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2년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4년째에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돌아온 이유는 네. 한국에 와서 무엇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이제 큰 뜻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한 것은 제가 뇌출혈이 있어서 그냥 수술만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다음에 이제 마사추세츠 제너럴 이제 하스피탈로 이제 다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거는 그 먼저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된 상태로 이제 갔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 연구한다고 꿈은 그렇게 크게 했는데 결국은 머리 수술만 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격이 되죠. 이 3년 만에 다시 귀국을 하셔가지고 한국 유전자 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사질환 연구소로는 국내 손에 꼽힐 정도로 일궈 놓으셨는데 그동안 어려움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제일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돈이 없어요. 뭔가 이제 미국에서 배운 거는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다녔죠. 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대덕연구단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다 가서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한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다 수고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숙자 수학과를 다시 열고 사실은 이제 돈이 없는데 남편 몰래 그 텐덤 질량 분석기를 샀어요. 그게 그때 IMF가 터져 있는 상태로 그 기계 한 대가 6억. 야, 그 정말 6억 비싸네요. 말고 이제 또 다른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 놨는데 저는 이제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누가 일렀어요. 그래서 이제 집구석이지 망하겠다고 네. 이제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혼나기 싫어서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고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진짜 럭키하게 네. 그 검사가 진짜 필요하다 하는 거를 인식한 그 다른 커머셜 라보라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검사를 해주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검사 센터들이 세 군데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시작한 그런 검사였는데 좀 대박이 났어요. 어머. 1년 만에. 그래서 1년 만에 그 6억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서 상당히 그 힘이 났었어요. 너무 다행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사들에게도 생소한 선천성 대사질환을 알리기 위해서 책도 직접 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의 책들일까요? 굉장히 다양하죠. 또 슬픈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책 제목을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제 이런 그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군산에서 온 아기인데 어렸을 때는 뭐 먹으면 다 토하니까 병만 이제 발작하면 다 토하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울기만 했지만 아이가 크면서 이제 김숙자를 부르고 지가 이제 괴롭다는 이야기를 이제 할 나이가 되니까 엄마한테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했어요. 엄마 왜 그리고 나를 낳았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하는 게 이제 그게 좀 책 제목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이 왔어요. 강의를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때 그 강의 제목이 이제 좀 내가 이제 하버드 유전학을 한국어로 하는 그런 강의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책으로 해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만들게 됐죠. 네, 지금 마음이 많이 찡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실까요? 이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이건 좀 뭔가 알리고 싶은데 그 알릴 수 있는 길이 안 많고
또 이제 이런 대사 질환이 우리나라도 이게 하기는 이제 제가 그때 2000년대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최초로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지를 못하니까 병은 발견해도 장애를 입는 애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장애를 입으니까 죽지도 않고 그 장애만 남아갖고 모든 가족들이 다 그게 고통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제 뭐 신문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서 이거 너무 좋다 이제 생각해서 직접 이제 해봤어요. 물론 이제 막 서툴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겠지만 네. 답답한 사람들도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실제 상황 그 영상도 좀 그 환자 보호자분하고 또 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알면 우리가 아기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어요. 이런 검사한다는 거 자체가 국가에서 해주니까.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아기가 뇌손상을 안 입어야 되는데 계속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그 병원 직원들은 잠 못 자고 빨리 검사해서 이게 병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료에 응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니까 조금 이제 저희 직원들은 좀 힘들겠죠. 조기 발견과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참 많은 혼란과 또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소아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실태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 코로나 이 병이 생기면서 소아과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소아과 병원이 망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뭐 이비인후과도 그렇겠지만 마스크 잘 쓰죠? 병 안 걸려요. 나가지 않죠? 아프던 애기들도 저절로 나는 경우도 많고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이 안 돼요. 그럼 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줄여야 되고 당장 이제 모든 것이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또 열나는 환자가 또 소아과는 대부분인데 그 열나는 환자를 전부 다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해와야 되니까 이건 더 환자가 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코로나를 피할 것이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같이 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열나는 환자는 빨리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인가 양성인가 확인한 다음에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빨리 갔더니 생각보다 이제 조금 훨씬 이제 병원이 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껏 선천성 대사질환 치료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아직은 이제 누군가 이거를 좀 많이 알려주고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후배를 좀 양성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이 있고 어떻게라도 이 아픈 아기들이 잘 자라서 이제 고맙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을 이제 듣고 싶은 게 제 소망이죠. 뭐. 그게 가장 큰 희망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 전에는 이제 좀 많이 손상 입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정상이고 이런 그런 격이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동 여의사 학술 대상 수상자인 김숙재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천성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봐온 김숙재 원장.
유명한 의사가 아닌 엄마처럼 푸근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의사로서 앞으로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